네, 안녕하세요. 앞에 두 강의도 너무 이렇게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듣고 있다고 제 발표를 하려니까 긴장이 되는 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슬라이드가 엄청 빽빽하고 의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데이터 얘기하고 슬라이드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나중에 좀 Q&A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저도 이번에 강연을 처음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은 내용을, 이게 참 수의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저건 40금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서 여기 활동가들 분들한테 한번 검열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를 저는 좀 높게 잡았거든요. 되게 지금 젊은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하셔가지고 일단 좀 감안하면서 들으시고 나중에 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가해지는 미디어나 자본, 가부장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라이솔이라고 하는 그 질세정제 광고예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광고인데, 보시면은 욕실 주방 세제였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게. 지금 약간 혹시 또 약간 오버랩이 되죠. 욕실 주방 세제를 질세정제로 팔면서 깨끗한 냄새, 그 다음에 살점작용, 피임도 된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팔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하지 않으면 남편들이 떠나갈 거다. 남편, 당신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당신이 결혼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의 선전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외부에서 꽃향기가 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산균 때문에 워낙에 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베이킹소다, 왼쪽에 보시면은 베이킹소다로 만든 질세정제를 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산부인과 매출을 올려주려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편견이라든지 스테레오 타입에 갇힌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본이 수요를 또 창출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바디 이미지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거는 담배부터 시작해서 성형까지 끝도 없지만은, 저 오늘 일단은 성기성형 위주로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왜 이렇게 시꺼매요? 축 늘어져 있어요? 짝짝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검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정상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비해서 어떤지. 이제 태닝에 제모, 레이저, 필러, 보톡스 다 하시고 나서도 내가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이상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미국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수술을 왜 받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는다가 한 30% 정도 됐고,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한 31%, 그리고 37% 정도가 미용 목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비급여 수술이다 보니까 통계가 없는데, 미국 데이터 보면은 2014년 한 해 동안 200% 증가했고, 영국에도 한 10년간 5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보시면은 이 참 언어들이 못난이 소음순, 자신감 상실, 변색, 비대칭,
이상적인 속옷은 뭐야? 이상적인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외국이 혹시 이렇게 뷰티 잡지나 상업 광고에서 디자이너 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뭐 안쪽에 속옷이 튀어나오지 않아 있고 음모는 또 한 줄로 깨끗하게 정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를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이게 전 참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화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발달 과정 상에서 볼 수 있는 유화적인 이미지고 이런 위험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린디 존 맥더갈이라는 분이 2013년에 디지털 음순 성형이라는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뷰티 산업에서 왜 포토샵 처리하는 것처럼 포르노 산업에서 음순을 지우는 포토샵으로 그런 걸 디지털 음순 성형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되게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제가 계속 걱정되는 거는 이게 포르노라든지 광고에서 재생산되는 이런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들이 사실 포르노는 이제 남성에게 실제적이고 진짜 친밀적인 현실적인 관계를 못 맺게 해주기 때문에 위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미지, 받은 이미지들을 본인이 내면화하고 파트너에게 강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2015년 호주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외음 성형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들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포르노나 상업 광고에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인들이 영향, 그 다음에 파트너의 관계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중심 이야기라는 개념은요, 이제 의학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내가 뭐 수술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이 약을 써봤더니 좋더라, 이런 경험적인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의학은 데이터와 통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밝혀진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거 중심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건데요. 근거 중심 의학에서 볼 때 음순이 모양이랑 성적 만족도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질병이 아니라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만족도 데이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다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다 나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커서 이제 쓸린다든지 염증이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어가지고 성감이 잘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미용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다 미용 성형으로 비급여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뉴욕타임즈 2016년 기사인데요. 청소년들이 음순 성형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청소년이 유관 흑대술이나 음순 성형을 받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너는 이제 정상 신체 발달 과정이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너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너의 바디 이미지와 너의 신체 자체는 아직도 지금 변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넌 그건 안 받는 게 좋다는 걸 권유하고 그다음에 수술 말고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신체 추형증 내가 추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이거든요. 그게 아닌지를 좀 감별을 해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오히려 좀 더 조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미백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근거가 없어요. 이제 섹스로 침착이라는 거는 또 의학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은 왜 임신 때 임신선이라든지 유두가 좀 까매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나이 들미 현상이고 성숙, 여성성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핑크로 다시 이거는 뭐 항노화 산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포르노그래픽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바디 이미지가 자꾸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되게 병원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배너로 막 팝업으로 엄청 뜨잖아요. 병원 광고들 요새. 의학은 사실 정상과 비정상을 좀 가늠을 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정상이 어느 정도 범위 아니면 정상이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치료가 필요할지 이런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부학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음순 길이는 한 2cm에서 10cm까지 평균이 4cm이다 보니지 2cm에서 10cm까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전문가의 권위를 빌어서 제가 하루에 한 50명을 보는데 다 다르게 생겼다고, 틀린 건 없다고,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WHO에서 정의를 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불만족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런 상태라면은 그거는 불건강한 걸 수도 있고 비정상인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정상,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성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술 발전을 이제 대중이 따라가느냐, 대중이 만드는 거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걸 만드는 거냐, 되게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답을 내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굴이나 가슴 같은 거는 좀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전지현, 페이지현, 이혜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외국분은 사실 자기 거 보는 거 말고는 일반인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포르노밖에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데 이런 이미지들과 본인을 비교하는 건 사실 너무 좀 슬프고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게 외모보다는 약간 이제 성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외성기 성형이 이제 미용이라든지 한모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제 질성형은 그러니까 뭐 성의학 쪽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남성 비아그라 선전인데요. 비아그라 하나로 남성 성의학이 평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성 성의학은 그 비해서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페니스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초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그런 우리는 이 성의학을 구성하는 성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상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질성형이라고 하는 답정너 같은 이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질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기원은 요실금 수술에서 기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질벽이 노화되고 분만하고 이러면서 약해지면서 이제 방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고 있는 근육들, 이 골반 아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좀 튀어나온다든지 요실금이 생기게 될 경우에 질벽을 이렇게 좀 꼬매주는 시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 축소라든지 성감 강화라는 이런 임용하에 오남용하게 된 게 지금이 작금이 질 축소 시장입니다. 이거는 역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찾은 이미지인데요. 상대방이 힘 좀 조여봐 라고 말한다면 레이저 질 매직탭 수술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탄력을 잡아주면서 상대 남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힘 좀 줘봐, 쪼여봐 하면 네 거가 작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되게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혐오감에 클릭을 안 해보셨으면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보셨다면 이런 걸 좀 접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정말 가관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술을 이제 전신마취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성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형 이제 칼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시술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레이저라든지 이제 필러는 이제 이 안에 그 여기 넣는 필러 같은 거를 집에다가 주입을 한대요. 저 정말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이 변형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개선이다.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이 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될 이런 사인으로 문제화시키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문제는 이 지속성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지속 안 되기 때문에 이 성형이 필요한 몸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계속 수명을 창출해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문제는 또 이게 또 다시 또 기본 미용이 영역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미용 가격을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들이 입소문이라든지 후기, 가격 등으로 시장에서 이제 소비재의 일종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항상 홍보 사이트들에서 전후 이런 그림들만, 모식도만 있지 전후 비교 사진이 없어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근거 중심 의학으로 봤을 때도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의견인데요. 이런 시술들을 바자이널 리주베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질의 회춘이라고 광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용적인 질 성형 수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수술을 요청할 때 그 원인이,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상의를 하고 수술이 필요한 증상이나 아니면 진짜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술들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걸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감염이라든지 성장 변화, 성교통, 유착, 흉터 같은 합병증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고지를 해주고 수술이 필요하면 하라는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술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아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 흉터라든지 아니면은 성장 변화, 통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G스폿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식으로 광고하는 건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필러를 G스폿에 주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사실 근거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는 거는 이거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케겔 운동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반 바닥을 잡아주는 근육 자체를 질이라든지 항문, 그다음에 요도 이런 부분 근육 자체를 좀 조이는 운동인데요. 본인이 이제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이런 느낌을 본인이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좀 버티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요실금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평생 하셔야 되는 운동이라고 제가 산부인과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만 잘 하더라도 이 운동 자체로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페니스 크기가 다가 아닌 것처럼 질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이 성형이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미디어에 현혹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학적인 근거를 아무리 제가 들어도 사실 이게 벌써 소비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나 학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입소문이라든지 주변인들의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 더 믿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인파워먼트일 것인가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다른 성향들보다도 포르노그래픽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저는 개인적인 실천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겔 운동이라든지 왜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진료실에서. 그 다음에 꼭 이런 것들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만족이 있으면은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능적으로는 권유를 하긴 하지만은 비용적인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의사는 존중하지만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천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